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당뇨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 식후 졸림, 잦은 갈증과 소변, 배만 나오는 체형 변화, 상처 회복 지연, 손발 저림, 단 음식에 대한 강한 집착. 이 모든 증상들은 몸이 조용히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당뇨를 막는 첫 단계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도대체 이 신호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 핵심에 바로 혈당 스파이크, 즉 식후 혈당 급상승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아직 괜찮은데 밥만 먹으면 몸이 급격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식사 후 갑자기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며 기운이 뚝 떨어지는 현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나이 탓이나 소화 문제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치솟았다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재장은 매번 혹사당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결국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초기 신호들은 이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뇨 예방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혈당 스파이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단 하나의 핵심 원리로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후 식사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공복 혈당만 정상이면 아직은 괜찮은 단계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당뇨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공복 혈당이 아니라 식후 혈당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몸이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 있습니다. 간이 혈당을 조절해주고 췌장도 큰 부담 없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췌장은 즉각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때 췌장의 반응 속도와 세포의 인슐린 반응 능력이 떨어져 있으면 혈당은 순식간에 과도하게 상승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초기 대응 능력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같은 식사를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후 1시간, 2시간 사이에 몸이 급격히 처지고 졸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은 아직 정상 범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놓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가장 위험한 숨은 전 단계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췌장은 매번 늦게 따라가며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공복 혈당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 예방의 핵심은 공복 수치가 아니라 식후 혈당의 반응을 먼저 잡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첫 관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점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짧은 상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순간이야말로 몸에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문제는 이 손상이 통증 없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액 속의 당이 혈관 벽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이 반복되고 혈관의 탄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특히 눈, 신장, 신경처럼 미세혈관이 많은 장기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는 분들은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시력 저하, 손발 저림, 신장 수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매우 큽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때마다
췌장은 정상보다 훨씬 많은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쳐가고 결국 인슐린 분비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뇌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가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눈에 보이지 않게 혈관, 췌장, 뇌를 동시에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막는 것은 단순한 혈당 관리가 아니라 노후 전체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특별한 음식을 먹었을 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경우는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매일 반복하는 식사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도 혈당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장 흔한 패턴은 공복 상태에서 바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식사입니다. 아침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흰쌀밥, 빵, 떡, 국수처럼 흡수가 빠른 음식부터 먹으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이때 췌장은 준비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혈당은 급상승과 급하강을 반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 위주의 단순한 식사입니다. 반찬 없이 밥과 김치만 먹거나 국수 한 그릇으로 식사를 끝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혈당이 완충될 여지가 없어 스파이크가 훨씬 심해집니다. 식사량이 많지 않아도 혈당 반응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이나 달콤한 음료로 식사를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건강을 생각해 과일을 먹는다고 하지만 공복에 과일이나 주스를 먼저 섭취하면 혈당은 매우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당뇨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 식후 졸림, 잦은 갈증과 소변, 배만 나오는 체형 변화, 상처 회복 지연, 손발 저림, 단 음식에 대한 강한 집착. 이 모든 증상들은 몸이 조용히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당뇨를 막는 첫 단계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도대체 이 신호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 핵심에 바로 혈당 스파이크, 즉 식후 혈당 급상승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아직 괜찮은데 밥만 먹으면 몸이 급격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식사 후 갑자기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며 기운이 뚝 떨어지는 현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나이 탓이나 소화 문제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치솟았다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재장은 매번 혹사당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결국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초기 신호들은 이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뇨 예방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혈당 스파이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단 하나의 핵심 원리로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후 식사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공복 혈당만 정상이면 아직은 괜찮은 단계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당뇨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공복 혈당이 아니라 식후 혈당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몸이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 있습니다. 간이 혈당을 조절해주고 췌장도 큰 부담 없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췌장은 즉각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때 췌장의 반응 속도와 세포의 인슐린 반응 능력이 떨어져 있으면 혈당은 순식간에 과도하게 상승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초기 대응 능력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같은 식사를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후 1시간, 2시간 사이에 몸이 급격히 처지고 졸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은 아직 정상 범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놓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가장 위험한 숨은 전 단계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췌장은 매번 늦게 따라가며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공복 혈당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 예방의 핵심은 공복 수치가 아니라 식후 혈당의 반응을 먼저 잡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첫 관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점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짧은 상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순간이야말로 몸에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문제는 이 손상이 통증 없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액 속의 당이 혈관 벽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이 반복되고 혈관의 탄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특히 눈, 신장, 신경처럼 미세혈관이 많은 장기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는 분들은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시력 저하, 손발 저림, 신장 수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매우 큽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때마다 췌장은 정상보다 훨씬 많은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쳐가고 결국 인슐린 분비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뇌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가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눈에 보이지 않게 혈관, 췌장, 뇌를 동시에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막는 것은 단순한 혈당 관리가 아니라 노후 전체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특별한 음식을 먹었을 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경우는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매일 반복하는 식사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도 혈당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장 흔한 패턴은 공복 상태에서 바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식사입니다. 아침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흰쌀밥, 빵, 떡, 국수처럼 흡수가 빠른 음식부터 먹으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이때 췌장은 준비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혈당은 급상승과 급하강을 반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 위주의 단순한 식사입니다. 반찬 없이 밥과 김치만 먹거나 국수 한 그릇으로 식사를 끝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혈당이 완충될 여지가 없어 스파이크가 훨씬 심해집니다. 식사량이 많지 않아도 혈당 반응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이나 달콤한 음료로 식사를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건강을 생각해 과일을 먹는다고 하지만 공복에 과일이나 주스를 먼저 섭취하면 혈당은 매우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갈아서 마시는 형태는 흡수가 더 빨라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유발합니다.
이런 식사 패턴이 반복되면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순서와 조합이 혈당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보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혈당 스파이크는 특정 음식 하나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도록 만드는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는 방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는 것.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차단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입니다. 혈당은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속도에 따라 반응합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흡수가 빠른 음식부터 들어오면 혈당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흡수를 늦춰주는 요소가 먼저 들어오면 혈당은 훨씬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식사가 이 원리를 거꾸로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부터 먼저 먹고 빨리 올리는 음식은 나중에 먹는 것입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췌장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췌장이 여유를 갖고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완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순서와 조합만 바꿔도 혈당 반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 없이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원리를 실제 식사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순서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핵심 원리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면 이를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가장 먼저 먹어야 할 것은 채소와 식이섬유입니다. 나물, 샐러드, 김치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위와 장에서 음식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이 먼저 형성되면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가 완만해집니다. 이 단계만 잘 지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뒤에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과식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는 혈당뿐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먹어야 할 것이 밥과 면, 빵 같은 탄수화물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췌장은 갑작스러운 부담을 받지 않고 여유 있게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당은 급격히 치솟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특별한 음식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식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순서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을 알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습관을 조금 실천하면서도 동시에 혈당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들은 대부분 무심코 반복되며 본인은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습관은 식사를 너무 빨리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위와 장이 혈당 상승을 완충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씹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혈당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밥을 몇 숟가락 만에 먹어 치우는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직접적으로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배가 고플 때 한 번에 몰아서 먹는 식사입니다. 식사 시간을 자주 거르거나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시작하면 혈당 반응은 훨씬 거칠어집니다.
몸은 에너지를 빨리 확보하려고 하고 그 결과 혈당은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 중이나 직후에 단 음료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주스나 달콤한 음료를 함께 마시면 혈당은 이중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마신다고 생각하는 과일 주스나 식혜 같은 음료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하나하나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혈당 반응을 계속 거칠게 만듭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더하는 것만큼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먹느냐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같은 식사라도 시간대와 간격에 따라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하루 식사 리듬이 혈당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는 혈당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밤사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혈당에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아침을 거르거나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면 점심 식사 때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심해집니다. 아침에는 양이 많지 않더라도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혈당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의 간격도 중요합니다. 너무 긴 공복 상태가 이어지면 다음 식사에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기 쉽습니다. 배가 심하게 고프기 전에 식사를 하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필요하다면 소량의 견과류나 단백질 위주의 간식으로 공복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이 충분히 내려가기 전에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는 밤사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은 가능한 한 가볍게 취침 시간과 충분한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식사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적으로 막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식후 행동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혈당의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끝내자마자 앉거나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키우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음식이 몸 안으로 흡수되는 바로 그 시점에 움직임이 거의 없으면 혈당은 더 빠르고 더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식후에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은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천천한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움직임은 근육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직접 사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혈당 상승폭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같은 큰 근육이 움직이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반대로 식후에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악화시킵니다. 이때 혈당이 높아진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몸의 부담은 커집니다. 식후 졸림이 심한 분들일수록 오히려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식후 스트레스입니다. 식사 직후에 화를 내거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은 혈당 관리에 중요한 시간대이므로 가능한 한 몸과 마음을 모두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식후 행동은 짧은 시간이지만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과일과 간식의 올바른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일과 간식은 혈당 관리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하니까 언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먹는 타이밍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타이밍은 공복 상태에서 과일이나 간식을 먹는 것입니다.
공복에 과일을 먼저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감처럼 당 함량이 높은 과일은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